자,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며 세로토닌의 물질량이 176g/몰이랍니다. 자, 5.31g의 세로토닌을 분석했더니 탄소가 3.62g, 수소가 0.362g, 질소가 0.844g, 산소가 0.482g을 함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로토닌의 분자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탄소가요 3.62g이 들어있고요, 수소가요 0.362g이 들어있고요, 질소가 0.844g, 그 다음에 산소가 0.482g이 들어있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눠줄게요. 얘는 12로 나누고, 얘는 1로 나누고, 얘는 14, 얘는 16 이렇게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3이 나오고요. H는 0.36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은 0.06, 0.06이 나오고요. O는 0.03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요? 가장 작은 숫자인 0.06으로 나눠줍시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C가 이미 중간 과정이 없네요.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계산이 됐어요. 바로 계산이 된 게 얼마냐면 C가 10개고요.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장 작은 요걸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엔 요것들을 정수화시키면 돼요. 정수화시키면 돼요. 그랬더니 C10, H12, 그 다음에 N2, O 이런 형태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요게 0.5가 나올 것이고 요게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0.5로 나눠졌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2가 나온 거고, 얘가 원래 6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12가 됐고, 얘는 5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10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면 얘는 1번이 답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525도시에서 다음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값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때 평형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여라. 자, 지금 보시면 얘도 고체고요. 얘도 고체예요. 얘만 기체예요. 지금 평형상수값을 구할 거잖아요.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구하죠.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서 지워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용매 지우고 고체 지웁니다. 얘 고체니까 지웁시다. 얘도 고체니까 지웁시다. 자, 그러면 요것만 남아요. 지금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CO2의 농도 요 값이 얼마냐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17번에 탄산수소 칼슘에서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여라. 자, 봅시다.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래요. 자,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C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냐면 2C는 12, 요게 4니까 8인가요? 8, C는 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애초에 CaHCO3 2니까 얘는 CA 2가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때 그 배열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어요. 훈트의 규칙은 뭐였어요? 비공유 전자가 많은 게 안정하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게 4개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훈트의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떻게 된다?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몇 번이 된다? 1번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된다. 아니죠? 2번에 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어느 두 전자도 동일한 4개의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왜?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는 같지만 뭐가 달라? 스핀이 틀려요. 스핀이. 그래서 요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북껍질에서 가장 안정한 배치는 평행한 스핀의 수가 최대인 배치이다. 그렇겠죠. 안정하려면 다 채워진 게 안정하겠죠.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양자수는 주양자수, 각운동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렇게 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궤도 껍질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방위양자수를 얘기를 할 적에는 어떻게 된다? 그 모양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자에서의 전자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양자수다라는 거고요.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